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한국은행은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6%입니다. 수출과 수입 증가세가 둔화한 한 해였지만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가 성장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작년 4.1%에 이어 성장 궤도를 벗어나지 않은 셈인데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가 확산하던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깊어진 수출 부진에 성장률을 떠받치던 소비마저 높은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탓입니다. 부동산 거래 이런 것이 위축되면서 이사 수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이 많이 줄어서 내구재 소비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하고 11월에 좀 날씨가 좀 따뜻해서 의류, 의복 같은 의류 소비가 좀 줄어든 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당장 올해도 걱정입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한은은 1.7% 성장률을 전망한 지 불과 2달 만에 하향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도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1분기는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이라면서도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GDP 증가에도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내 총소득 GDI 역시 교역 조건 악화로 1.1% 뒷걸음 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특허청이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컴퓨터나 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한 뒤 회사 기밀 자료를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기술을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도체 관련 기술로 가치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소식은 이호진 기자입니다. 반도체 직접 회로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를 연마하는 공정입니다. 둥근 판 위에 작은 사각형 칩이 놓이는데 이때 이 웨이퍼의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출신 55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국내 기업에서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제조 사업 동업을 약정하고 국내 기업에 근무하면서 중국 내 연마제 생산 설비 구축 등 사업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기업에 근무하고 있던 B씨와 C씨 등을 중국 업체의 스카우트에 이직시키고 A씨 본인은 중국 업체 자회사 사장으로 이직해 중국에 기술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서 제한된 내용이 국내에 받는 연봉의 2배 내지 3배 이상 되는 것, 그 이외에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장하는. 이들은 컴퓨터 또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회사 내부망에 접속한 뒤 핵심 기술이 담긴 회사 기밀 자료를 열람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기술을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의 국내외 시장 규모는 약 4조 3천억 원에 이를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선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 등에서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후발 국가의 후발 기업들은 이걸 새로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이 유출되면 이러한 기업들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하고의 격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들이 유출한 자료로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서울 남산 터널을 지날 때는 혼잡 통행료를 내야 하죠. 길은 여러 가지인데 남산 1, 3호 터널을 지날 때만 이 통행료를 냅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 형평성 논란에다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동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을 오갈 수 있는 남산 1, 3호 터널입니다. 차량을 이용해 도심을 오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터널을 지날 때만 통행료를 냅니다. 1996년 도심으로 향하는 통행량을 조절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일명 혼잡 통행료입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는데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21년에만 152억 원의 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통행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남산 혼잡 통행료를 징수했지만 26년간 실제 도심권의 혼잡도가 개선됐냐?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심플합니다. 한남대교로 들어오는 것만 맞기 때문입니다. 도심 혼잡 해소에 효용이 높지 않다는 것과는 별개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느 도로는 무료로 들어오고 어느 도로는 유료로 들어오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혼잡 통행료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의뢰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쟁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논쟁입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이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서 확진자 규모가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체적 유행 하향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1월 말부터 유지하고 있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정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3만 5천여 명, 한 주 전보다는 5천여 명 늘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며 1만 명 아래까지도 떨어졌던 확진자는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연휴 영향이 일부 있겠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일째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유행 하향세 속에 한동안 국내 유행을 이끌었던 BA.5 변이 검출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파력이 강해 켄타우로스 변이라고도 불린 BA.2.75의 하위 변이 BN.1 변이는 검출률이 늘어 지난주 국내 감염 검출률로만 보면 48.9%, 우세종 기준인 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BN1이 우세종화되면 국내에서는 델타와 BA1 등에 이은 5번째 우세종 변이가 되는데 전문가들은 방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역 회피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재감염도 생길 거고 더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중증화율이 더 높다든가 치명률이 높다든가 하는 특징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1월 말부터 유지하고 있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정할지 여부를 27일 결정할 예정으로 방역당국은 국내외 위기 단계가 이에 맞춰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탱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전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 서방 다른 국가들의 압력에 단합된 동맹의 모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를 공격할 의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의 주력 탱크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지원한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They need to improve their ability to maneuver in open terrain. And they need an enduring capability to deter and defend against Russian aggression over the long term. The Abrams tanks are the most capable tanks in the world. 이로써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무기 체계 가운데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부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만 새로 조달해 제공하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탱크를 실제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라고 고위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미군의 에이브럼스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관리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입장을 전격 선회한 데는 동맹국의 압박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자국의 레오파드2 탱크 지원을 발표한 독일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미국도 지원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결국 미국을 돌려세웠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과정이 서방의 완전한 단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you all know I've been saying this for a long time. The expectation on the part of Russia is we're going to break up. We're not going to stay united. But we are fully, thoroughly, totally united.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주력 탱크 레오파드2 14대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2개 대대 88대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레오파드2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어도 3,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주력 탱크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